두 번째 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입니다. 소단원 내용 다시 살펴볼게요. 국회, 행정부와 대통령,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 단원에서 배울 세 가지 큰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죠. 첫 번째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국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 국회가 어떤 것인지, 국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어요. 국회란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라는 건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뽑아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위원으로 크게 나뉘고 모두 합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게 되면요, 국회의장 1명을 뽑고 부의장 2명을 뽑게 되고요. 뭔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본회의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죠. 상임위원회는 크게 17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당이 있잖아요. 그 정당을 기반으로 한 교섭단체들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기 위해 법적으로 존재하는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국회의원을 더 뽑아야 한다? 라고 물음표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국회의원 어떻게 생각해? 국회의원 더 뽑아야 될까? 라고 만약에 물으면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세금을 먹는 좀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권만 많지 잘하는 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 무슨 일을 하기에 국가에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뭔가 좋은 대우들을 많이 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보좌관도 주고 막 차량 유지비도 주고 뭔가 많이 주긴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걸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더 뽑아야 되는지,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회의 기능입니다. 국회의사당 그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요. 여기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선생님도 가봤는데요. 그 친구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요. 그냥 구경 가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도서관도 있어서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어서 요즘 코로나 시국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면서 꼭 가보시길 바래요. 국회는 입법 기능하고요. 재정 기능, 국정 통제 및 감사, 국가기관 구성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입법 기능입니다. 입법 기능은 법을 만드는 기능이죠. 그러면 뭐 법을 만드는 기능이지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법률은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요. 제정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개정은 법을 고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법을 만들고 어떻게 법을 고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법 제정 절차입니다. 국회의원이 있으면 10명 이상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개정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우리나라는요, 정부에서도 이런 법이 필요해, 나라 일하는데 이런 법이 필요해 라고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요. 국회의장이 받아서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요. 그 법이 되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도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교육과 관련된 건 교육으로, 문화와 관련된 건 문화로 이렇게 각자 보내요.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회의를 합니다. 이 법은 어때? 이 법은 어때? 이 법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로 보내요. 본회의는 9월 달에 한 100일 정도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본회의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떠올리시면 돼요. 300명이 쫙 앉아 있고요. 가운데에는 국회의장이 있어서 망치를 두들기는 거죠. 땅땅땅, 이 법률안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이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본회의예요. 본회의에서 만약에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요, 대통령에게 갑니다.
대통령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을 15일 내에 공포합니다. 법을 꼭 하자. 이 법은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포하면은 20일 후에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한테 다시 보냅니다. 그럼 국회의장은 다시 본회의로 보내서 다시 회의를 해요.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만 되면은 이 법이 통과가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내서 다시 내려보내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해서 20일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절차로 그냥 쭉 가게 돼요. 가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그냥 직권상정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의 권한으로 직접 직권상정해서 법률안을 올려서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회의해서 바로 법률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 제정 절차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국회의원은 제정과 개정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가장 나라에서 높은 법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요,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발의는 과반수 이상만 발의할 수 있고요. 의결은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수 있는데요. 발의는 단어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법을 개정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결은 뭘까요? 한번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개정안을 내요. 대통령이 낼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제적의 과반수 이상이 낼 수 있어요. 내면은 이게 발의죠. 발의하면은 대통령이 공고합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요. 이런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알리고 나면은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의결해요.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이거를 개정을 어떻게까지 할지, 그냥 여기서 끝낼지 아니면 계속 갈지를 의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결입니다.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이거를 계속 국민투표로 갈지 말지를 중간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은 헌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포해서 헌법이 개정됨을 알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지금 국회 배우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투표로 갈지 말지 의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는 이 의미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 사이에 요 과정에 국회가 작동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회는 헌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게 아예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 과정에 역할하게 됩니다. 마지막, 조약입니다. 조약은요, 체결을 비준하고 동의하는데 체결 비준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조약은 다른 나라랑 맺는 거잖아요.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다. 뭐 미얀마랑 조약을 맺었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태국이랑 조약을 맺었다. 할 때 그 조약을 맺을 때는요. 국회가 동의해 줘야 돼요. 외교부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외교부인데요. 최근 발효된 조약을 한번 살펴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812호인데요. 한국 마카오 도망 범죄인 인도 협정. 만약에 마카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온 사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마카오로 도망간 사람을 잘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대한 협정이에요. 그래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베트남 원산지 누적이행 교환각서. 우리나라에 요즘에 베트남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잖아요. 선생님 나이키 신발도 뒤집어 보니까 베트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산지가 어딘지, 베트남 뭐 농수산물 들어올 때 원산지가 어딘지 이거를 잘 쓰자라는 내용이고요. 한국 뉴질랜드 농림수산협정
협력 약정 종료인데요. 이거는 종료됐다는 그 발효 조약인 거죠. 뉴질랜드산 농수산물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단호박. 선생님 뉴질랜드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약정이 종료됐다.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고 조약을 맺고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서 국회를 거치는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조약 체결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국회에서는 입법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률은 제정 개정하고요. 헌법은 개정안을 발의 의결, 국회 국민투표로 갈지 의결하고요. 조약을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국회는요. 재정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재정은 돈이죠.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요. 결산 심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이 표를 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쓰는 거는 행정부예요. 여러분 그 보도블록 막 갈아엎고 가로수 막 전봇대 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터널을 뚫는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일도 하고요. 국방과 관련된 예산들을 행정부에서는 편성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요. 이거를 가져다가 심의하고 확정해요. 국방부에 얼마를 쓰겠다고, 교육에 얼마를 쓰겠다고, 그리고 뭐 외교엔 얼마를 쓰겠다고, 연금엔 얼마를 쓰겠다고, 의료엔 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거를 심의 확정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편성한 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락을 받으면 1년 동안 행정부에서 열심히 그 돈을 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결산 심사에서 다시 보냅니다. 이 돈 이렇게 썼구나. 이 돈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았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라는 걸 봐주는 게 바로 예산 결산 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돈은 행정부에서 쓰는데 그거를 지키고 견제하고 잘 쓰나 못 쓰나를 보고 있는 게 국회의 역할.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또 국회에서는요. 국정 일반을 다루게 됩니다.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국정감사는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화면에서 무슨 부 장관 데려다 놓고 국회의원들이 이건 이렇게 하기 잘못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게 국정감사입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요. 이건 빨리 국회에서 행정부가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군가요? 예, 백종원이죠. 백종원 아저씨라고 그냥 부를게요. 2018년 국정감사에 백종원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는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이런 부가 있어요. 이런 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러요. 그래서 이걸 잘했니 못했니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련 공무원이 와서 이런저런 감사를 받을 때 국회의원이 백종원 대표를 오라고 한 거예요. 참고인 자격으로 오라고 하면은 백종원 대표는 이때 와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라고 국회에서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뭐 기업부 장관한테 얘기하면서 참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부른 건데요. 이게 사실은 뭐 부를 일이었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국회의원은요, 이 국정감사가 뉴스로 생방송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는 현장이 계속 생방으로 어딘가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녁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도 좀 짤막으로 계속 나와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를 계속 알려줘요. 이때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막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막 장관을 혼내기도 하고 막 이건 앞으로 이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면은 그걸 보는 국민들은 내가 뽑은 대표가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약간 감사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는구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뉴스에 국정감사 할 때 뉴스에 나올 거거든요.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불려 나와서 감사를 받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탄핵 소추 의결권도 가져요. 탄핵을 하는데 이거를 합시다, 탄핵을 합시다라고 의결권을 낼 수 있는 것, 그걸 탄핵 소추 의결권이라고 하는데요. 탄핵을 누굴 시키냐?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겼을 때 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어디다가 요구하는 거냐면요.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국회에서는 탄핵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하자고 의견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탄핵 소추 의결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국회에서 실제로 탄핵을 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탄핵 때 보면은요, 그 국회의원들은요, 탄핵소추 의결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촛불을 들고 모였어요. 탄핵시키자,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얘기하자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의결권을 가지고 탄핵을 할지 말지 찬성 234표로 탄핵하기로 하긴 했는데요. 이거를 결정만 하는 겁니다. 탄핵하자고 얘기를 결정을 할지 말지 사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의결해서 탄핵하기로 하면은 헌법재판소로 그 결정이 넘어갑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열려요. 헌법재판소의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석인데요. 이 헌법재판소 소장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결정을 하고요. 소추 의결권은 탄핵을 하자고 헌법재판소로 넘길지 말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걸 탄핵 소추 의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역할은 탄핵이 아니라 탄핵 소추 의결권이구나 라는 거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국회에서는요, 국가기관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임명을 동의하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아까 나왔던 그 9명의 헌법재판소장이잖아요. 그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고요. 감사원장은 행정부에서 독립돼 있긴 했지만 행정부 산하입니다. 사법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있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는 해요. 이런 사람들께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원이 좋아요, 싫어요,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구나 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임명하는 게 아니고 동의예요. 동의구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선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요. 9명 중 3명, 역시 9명 중 3명을 선출할 수 있는 게 국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죠.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 3명, 국회에서 3명 선출하는구나 라는 내용, 이렇게 해서 국회까지, 국가기관까지 구성하는구나 라는 내용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이에요. 입법 기능,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요. 헌법 개정을 의결하고요. 조약 비준을 동의할 수 있죠. 재정과 관련된 겁니다. 돈과 관련돼서는요.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요. 예산을 다 썼으면 결산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정과 관련돼서는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는 정기적이고 조사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죠. 그리고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데 임명을 동의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임명을 동의할 수 있고요. 혹은 선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법 기능이고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기능, 사법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기능까지도 있으니까요.
국회의 기능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 다 배우고 나니까 국회의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안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뉴스 같은 데 찾아보면은요, 법률안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너무 많은 법률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코로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법률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300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제목만 보고 찬성 반대 찬성 반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작동할 때 뭔가 안 좋게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뭐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아동보호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스쿨존이라서 보호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 사람을 뭐 거기서 속도 어겼다고 사람이 아기가 다쳤다고 무조건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해야 되느냐 등등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예를 그 법을 들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법들이 실제 그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이 알고 그 법의 찬성과 반대를 누르려면 국회의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좀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국회의원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일 하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민주시민으로서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일을 직접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그 사회 수업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살면서 중요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일이니까요. 공부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